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11월 4일까지 주식장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급해드렸던 NFT에 이어서 또 다른 급등 테마, 요소수 부족 현상에 따른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고 있는지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투머치팍의 기준으로 11월 4일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관련 쪽으로 게임주라든지 엔터주가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금일 하이브 엔터테인먼트가 또 NFT 관련 쪽으로 엮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위메이드도 계속해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NFT까지 더해지는 아프리카 TV가 정말 무서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끝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양한 섹터들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탄소 중립에 대한 뉴스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SDI 실적 호조 소식과 함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상대적으로 밀리지 않는 쪽이 배터리 관련주이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포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랩지노믹스와 같은 진단 키트 쪽에서도 실적이 매우 좋아지는 기업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또 친환경에 신경 쓴다는 내용으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슈가 주목을 받으면서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중공업, 일진파워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개별 움직임 쪽에서는 세미시스코가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투머치팍이 주목하는 테마는 바로 요소수입니다. 요소수 부족 현상이 나타난 지는 좀 시간이 되고 있지만 이에 본격적으로 주가들이 반응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시멘트나 비료 관련 쪽으로 연결이 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계속해서 배당주를 주목하자는 의견들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라서 소방차라든지 구급차까지 서울시가 재고 관리를 긴급 지시했다는 뉴스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인지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요소수 품귀 현상은 중국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떠한 외교적인 문제라는 말도 있고 정치적인 것이 아닌 단순 중국 내 수급 부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부른 요소수 품귀 대란 때문에 외교부와 경제안보가 직접 TF를 신설해서 한중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수출 전 감사 절차를 높인다는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통한 수급이 가능할지도 국가에서 긴급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연료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에서 추출이 되고 있는데요. 호주와의 외교 갈등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중국은 석탄 발전 감소, 이에 따른 전력난과 마그네슘 생산 감소까지 그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소는 농사용 화학 비료의 주성분으로 쓰고 있는데요. 내년 봄 농번기에 쓸 비료 부족과 겨울철 난방 문제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막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통한 요소 수입 또한 역시 여의치 않은데요. 중국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요소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역시 중국처럼 요소 수출을 금지한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의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천연가스 가격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유럽산 요소수 가격도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러시아를 통해 수출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들어오는 시점은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존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동맹과 우방국들에게 중국 의존도를 높여갈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등으로 사회 경제 전반에 재편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가격이 뛰는 건 역시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이 이슈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요소수 대란 현상이 일어나면서 최근에 롯데 정밀화학이라든지 KG 케미칼과 같은 관련주들이 급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에서는 원자재인 요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요소수 가격이 계속 급등하기는 어렵다면서 품귀 현상으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오르기는 했지만 실적까지는 바로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회관계망 SNS를 통해서 도대체 요소수가 뭐길래 마시는 것인지 누가 좀 알려달라는 내용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요소수는 배기가스를 처리하는 디젤 차량의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에서 발암물질인 질소 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요. 대형 디젤 화물차의 경우 300에서 400km당 요소수 10리터를 주입해야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요소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하면 차량 시스템이 고장나거나 최악의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가로막히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요소수의 97%를 중국에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파급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환경부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와 공유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 검사를 촉구할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요소수를 소분 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 매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도록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요청을 하고 있고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 목적 차량과 기간 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차량 등의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비자들의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를 감시하면서 신고를 해달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요. 주유소 업계까지 당부를 하면서 감시망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중 간 다양한 외교 채널들을 통한 중국 내 유관 각 부문의 수출 전 검사 절차 조기 진행 등 우리 측의 희망사항을 구체적으로 밀도 있게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최근 화물 트럭과 같은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에 대한 중국발 품귀 현상이 빚어지게 되면 물류망에 비상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수입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더욱더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물가 안정법에 근거한 차량용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를 이용한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매점 매석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산 요소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만큼 매점 매석 행위를 반드시 신고해달라는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왜 유독 한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디젤차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의 차들의 디젤차 비중이 매우 높고 중국의 전량을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누적 기준 요소수의 원료인 산업용 부분에서는 97.6%가 무려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을 제외하고는 디젤차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중국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자국 내 석탄이 부족해지자 사실상 요소 수출을 중단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국내에서도 요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었지만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나는 중국과 러시아의 산지 국가들과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요소 생산 업체들이 2013년 전후로 모두 없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롯데 정밀화학의 전신인 한국비료가 요소 생산 적자 끝에 2011년 생산을 중단한 바 있고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국내 업체가 요소 생산에 뛰어들 수도 있긴 하지만 워낙 중국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디젤차 천국이라는 점도 이번 사태의 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국내 차량 약 2,600만 대 중에 디젤차는 1,000만 대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 가운데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가 적용된 디젤 차량이 약 400만 대이며
이 중 200만 대는 화물차입니다. 2015년 국내 배기가스 배출 규제로 유로6가 적용된 이후에 등록한 디젤차는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있는데요.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 SCR은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 산화물의 요소수를 분사해 질소와 물로 변화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가 디젤차를 클린 디젤이라 부르면서 보급 확산에 나섰었는데요. 그 당시에 디젤차가 빠르게 늘었었고 한국보다 더 많은 디젤차가 많은 유럽에서는 왜 요소수 품귀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지 궁금증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품목의 경우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재고 물량을 늘리는 등 전략 물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 다시 나오고 있고요. 생산성이 낮아 국내 생산을 안 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해 생산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리터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폭리를 취하면서 매점 매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가 전날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서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차량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용 요소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산업용 요소는 차량용과 비교해서 불순물이 많아 순도가 낮기 때문에 차량용으로 곧바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처를 다변화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곧 현실화될 수 있는 물류 대란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이 수출을 재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안이지만 언제 수출을 재개할지는 미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코트라의 김성애 중국 베이징 무역관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이 억제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재고량은 확대되고 있고 중국 내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보인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계절적 요인으로 석탄 등 생산 원료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중국 내 요소 생산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중국 내 공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수출 제한 조치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통상자원부는 철강과 화력, 시멘트 업계 쪽 요소수의 재고 파악을 이미 끝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떠한 조치가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는 수입 물량은 55만 톤이고 산업용 요소가 33만 톤인데요. 8만 톤이 여기서 차량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당장 급한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위해서 기존 산업용 요소 일부를 차량용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고요.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쓸 수 있는지 기술적인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산업용 요소도 남은 재고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기 배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쓰면 현재보다 배출량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이 계속해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매점 매석 금지 등 다양한 고시를 다음 주에 제정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원래는 요소수 없이도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유로6라고 불리는 환경 규제를 시행하면서 투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소수를 꼭 필요로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경유차를 사용할 수 있게 단기적으로 허용하게 되면 차량 운행도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환경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과 또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화물차 대부분은 보쉬사의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쓰고 있는데요. 요소수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보쉬사가 로직 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미지수지만 준비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확인되고 있고요. 정부가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사실상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사태 장기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석탄 부족 동절기 끝나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물류 대란이라는 기대감 속에 어제 한솔 로지스틱스가 큰 상승이 나왔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요소 수발 물류 마비가 우려된다는 소식으로 한솔 로지스틱스라든지 한익스프레스, 동방, 유성 TNS,
태용로직스, KCTC, 인터지스와 같은 물류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나타나는 모습 확인이 되었었고요. 같은 경우에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시멘트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시멘트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15년간 4,4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소식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국내에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게 되면서 요소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들, 비료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유는 전거래일보다 상한가로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효성 OMB 역시 상한가로 12,250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효성 OMB가 유기질 비료 납품 부분 선두 업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비료 관련주에서는 남해화학이라든지 카프로, 조비, 우진 비엔제와 같은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와 또 다른 소식으로는 CTK가 각종 폐기물을 활용해 썩는 플라스틱 제조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 연속 급등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대규모 수주를 받고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 업계가 호황인데요. 요소수 품귀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시멘트주가 같이 상승하는 견해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표시멘트, 고려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가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 기관이 대량 매수를 하면서 비료 쪽에서는 특히 남해화학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RV들은 대부분 디젤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요. 국내 현대차라든지 기아, 쌍용, 삼성까지 계속해서 RV가 12종에 달할 만큼 많은 디젤차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 대비 토크가 높고 연비가 우수한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 이슈 등으로 점차 비중은 축소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쌍용차 티볼리는 디젤 모델을 단종시키고 소형 SUV들도 디젤 모델을 제외하면서 현재 기아 셀토스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자동차 쪽에서 친환경 쪽에 대한 그런 변화를 더욱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사로 풀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솔린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엔진이 새로 떠오를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요소수 대란으로 SUV 비중이 더욱 축소될 여지가 클 것으로 분석이 되는 만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일은 조금 조정이 있었지만 KG케미칼도 같은 원리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의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팍과 함께 최근 급등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중국발 품귀 현상, 요소수 부족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첫날에는 물류 대란 쪽, 두 번째 날에는 시멘트와 비료 관련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부분,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